오랜만에 QA 영상으로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동네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어린 친구를 키우는 엄마들에게서 언니 구구단 어떻게 외웠어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구구단이 저도 이제 기억에 구구단 솔직히 그냥 단박에 외워진 건 절대 아니에요. 아이들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쵸. 아이들 그래서 되게 막 닥달하면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곱셈 자체가 이제 2학년 1학기 교과서에 살짝 언급이 되면서 나오고 개념이,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해요. 근데 학교에서 구구단을 외울 때 여러 가지 방법들로 또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걸 어릴 때 해야 되느냐, 7세 때 떼야 돼, 뭐 8세 때 떼야 돼, 뭐 이러면은 뭐 구구단 다 외우면 엄청 똑똑해 보이고 또래 중에서, 그런데 전혀 아니고, 현행학습을 할 때 특히 2학년 2학기 때 완벽하게 외우고 잘 외울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곱셈은 지난번에 이제 소개한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이 초등수학 기억나시죠? 여기에서도 곱셈은 외워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외웠는데 나중에 아이가 갑자기 84? 이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못 풀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곱셈의 개념이 같은 수 덧셈이 반복되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아이가 8 더하기 8 더하기 8을 4번 더하면 30이라는 걸 알면 문제 풀 때도 덧셈을 이미 알기 때문에 곱셈이 기억이 안 나도 풀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개념이고,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곱셈 하면서 구구단을 외울 때 3가지 방법을 약간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온 건 뭐냐면 아이들이랑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런 이론을 모르고도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일상에서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가게놀이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가 아들이 오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이를 갖다 놓고 이상하게 오이를 좋아해서 오이가 항상 집에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 이제 가게 주인할게, 뭐 얼마나 필요해 이러면 뭐 3개 주세요, 뭐 몇 개 주세요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덧셈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곱셈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묶음을 만드는 거예요. 예. 오이를 예를 들어서 2개씩 이렇게 3묶음을 만들고, 그래서 4개 주세요 하면 이거 2묶음 2개면 4개니까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자꾸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게놀이 하고, 뭐 사탕 같은 거 짜잘한 거 많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묶음을 지어 가지고 10개를 세 가지고 이게 10단위로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단을 배우는 거예요. 2단, 3단, 4단.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저희는 빙고 게임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숫자로. 그래서 2 곱하기 3과 3 곱하기 2가 같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가르쳤구나. 이론을 몰랐지만 이 교환법칙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교환법칙도 잘 가르쳤구나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빙고 게임을 하면서 6, 5, 30, 그 다음에 5, 6, 30이 같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임을 했었고, 또 하나는 집에 저희는 바둑돌은 누구나 있을 것 같은데, 바둑돌, 구슬, 공기가 다 있어요. 요즘에 또 시간도 많아서 이걸 자주 해요. 공기놀이도 하고. 근데 그런 거를 짝을 짓는 거예요. 짝을 지어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많이 펼쳐도 막 100개 놔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니까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단 생활 속에서 이용하라는 거. 이론서랑도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사실 되게 좋은 방법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지어내려면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해를 못하길래 스토리텔링 책을 찾으면서 이런 곱셈구구 책도 있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저희는 다 봤는데 사실 이것도 있고, 근데 제가 좀 추천하고 싶었던 책은 사실 이거였어요. 이게 떡장수 할머니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할머니가 뭐 어떻게 하는지, 떡을 어떻게 세는지 뭐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이게 구체적으로 아이한테 가르칠 때 말로만 하면 어떻게 가르치지? 좀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어떤 책이나 다른 도구들을 보여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디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책으로 저는 여러 번 읽어줬어요. 여기 그래서 스토리텔링 형태로 수학을 가르치면 오래 기억이 또 남거든요. 아이들이 그 장면에서 엄마가 떡장수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달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곱셈으로 5 곱하기 4였지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뭔가 개념도 생겼어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내용도 이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달달 외우는 수밖에 없죠. 근데 달달 외우는 것도 너무 아이한테 힘들게 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구구단 송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많아요. 그래서 구구단 송으로 외웠어요. 근데 애가 하도 달달 외우고 다녀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뭐 이런 거죠. 1은 2,
2는 4, 2, 3, 6, 뭐 이렇게 2, 4, 8 이렇게 우리는 음이 좀 달랐는데 우리 때는 지금은 또 다른 음으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외우고 구구단송으로 굉장히 많이 덕을 사실 봤어요. 그리고 하루에 어떻게 하냐면 2단부터 9단까지 한번 다 적어 이러면 벌써 하기 전부터 진이 빠져요. 그래서 저희는 2단을 하루에 하나 외우는 거예요. 그날 2단만 외우면 돼. 부담이 없잖아요. 2단을 다 외워, 그 다음에 3단을 외워 이렇게 외웠어요. 그 다음에 차로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둘이라서 그냥 같이 했는데 없으면 이제 엄마랑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2단 쭉 외우다 막혔어. 그러면 이제 기회가 얘한테 넘어가서 얘가 쭈르르 외우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오늘 너가 먹고 싶은 예를 들어서 뭐 메뉴를 오늘 먹을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재미를 약간 주면서 외우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1의 자리의 곱셈을 완벽하게 해야 두 자릿수로 넘어갔을 때 아이가 빠르게 넘어가더라고요. 지금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까지 하거든요. 그걸 할 때도 원리를 이때 정확하게 알아놓으니까 사실 덧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릿수가 늘어난다고 힘든 게 전혀 아니잖아요. 곱셈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등 전학년을 거쳤어도 제가 봤을 때 이 곱셈이 굉장히 의미 있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하면 그 다음에 나눗셈도 좀 쉽고 그 다음에 분수로도 넘어가도 쉽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눗셈 할 때는 이게 스토리텔링 책을 예를 들어서 이런 나눗셈 책이 좀 있으니까 이런 책들로 하고 저는 항상 이게 스토리텔링 책을 좀 가급적 가까이 하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고학년이 되면 수학자 시리즈가 있거든요, 또. 그래서 그 수학자 시리즈를 보면 피타고라스가 예를 나온다 그러면 그 수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외우면 되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이게 되게 긴 내용이라서 다 설명해 주기가 어려워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것 같다. 구구단으로 헤매는 분 되게 많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 수학 동화라는 게 유행이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보다 이 구구단 곱셈 구구가 금방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면에 지금 말씀하신 개념을 깨치기 위해서 정말 이런 책을 많이 활용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리고 지금 같은 책을 또 갖고 있길래 그래요? 네, 그때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책은 제가 봤을 때 스탠스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이제 독서나 글쓰기 때문에 찾아봤었는데 이렇게 이제 약간 글로 배운 거 있잖아요. 스토리텔링으로 배운 게 과학, 사회, 수학 모든 과목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방법이 그냥 그때는 했는데 이론으로도 되게 좋구나라는 거를 이제 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구구단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너무 일찍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직 안 트여서 잘 안 외워져요, 솔직히. 1학년 저도 몰라가지고 2학기 때부터 막 약간 앉혀서 달달 외우게 해볼까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7세 때 개념 같은 거 하면서 그냥 바둑돌로 좀 놀다가 8세 때 됐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9세 때 됐을 때 2학년 이렇게 딱 나오는 그 순간부터 좀 집중적으로 하고 2학기 때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할 때는 그때는 현행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제가 그때도 기억나는 게 매일 선생님이 50문제인가? 맞아요. 매일 그 프린트를 주셨어요. 매일 학습처럼. 진짜 외우지 못하면 안 될 그쵸. 정도로 정말 매일매일 엄청나게 시키셨어요. 그걸 하고 아이들이 뭐 경쟁까지는 아닌데 먼저 끝낸 친구가 뭐 교구를 먼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애들이 막 또 불이 붙어서 그냥 왜냐면 친구들이 같이 하니까 사실은 혼자 집에서 하는 것보다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느끼는 거는 뭐 3, 4학년 되면은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수학도 그 현행의 그 과정을 할 때는 그걸 완벽하게 떼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3가지로 일단 알려드린 생활 속에서 일단 먼저 하고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외울 때는 이제 현행으로 하는데 좀 나눠서 집중해서 단을 나눠서 집중해서 하고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사실은 6구 하면 바로 나오도록 사실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